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하나뿐인 소박한 꽃들만 있었다. 그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았고 누굴 귀찮게 하지도 않았다.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졌다. 그 꽃은 자신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 그때에 피어나고 싶어 했다. 그 꽃은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꽃이었던 것이다. 그 신비로운 단장은 몇 날 며칠이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확히 해 뜨려게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게 세심하게 치장을 한 꽃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아, 겨우 일어났네. 미안해요. 내 머리 온통 헝클어졌죠. 여자 음성을 하면 난 이상하게 주모가 나오냐. 잘 좀 해봐, 임마. 어린 왕자야, 어린 왕자야. 정신 차려, 이건 어린 왕자야. 아, 겨우 일어났네. 미안해요. 내 머리 온통 헝클어졌죠. 어린 왕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렇죠? 난 태양과 같은 시간에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은 감동적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제 곧 아침 식사 시간일 것 같은데 제 식사도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곧 물 뿌리개를 찾고 시원한 물을 담아 꽃에 뿌려주었다. 그 뒤로 꽃은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꽤 귀찮게 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어도 문제없어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 난 풀이 아니에요. 미안. 난 호랑이는 하나도 두렵지 않지만 바람 부는 건 무서워요. 바람을 막아줄 만한 건 없나요? 아, 바람이 무서운 식물이라니. 아, 이 꽃은 정말 아주 까다로운걸. 그리고 저기 어린 왕자, 밤이 되면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줘요. 당신의 별은 너무 추워요. 주변도 별로고. 어머 진짜 내가 살던 곳은 에블레블레블레. 꽃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꽃은 씨앗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 그렇기에 다른 세상이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순진한 척 거짓말을 꾸며내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두세 번 기침을 했다. 어왕? 바람 막아줄 건 어디 있어요? 아, 찾으러 가려던 참에 말을 걸었잖아. 꽃은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작정으로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었지만 이내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아무렇게나 꺼낸 중요하지 않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로 인해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털어놓았다. 꽃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게 아니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길 줄을 몰랐어. 나를 짜증스럽게 했던 발톱 이야기도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했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내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었어. 내 꽃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 가엾은 속임수 뒤에 숨은 다정한 마음을 눈치채야 했어. 꽃들은 너무나 모순적이야. 그리고 그때 난 꽃을 사랑하는 법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어.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 이동을 이용해서 떠나왔을 거라고 확신한다. 떠나오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잘 정돈했다. 정성스럽게 화라산도 청소했다. 그에게는 2개의 화라산이 있었다.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데우는데 아주 유용했다. 전자레인지야. 그에게는 휴화산도 있었다. 하지만 늘 그가 말했듯이 언제 다시 불을 뿜어낼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청소했다. 화산은 청소만 잘 해주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타오른다. 화산 폭발은 벽난로 속에서 피어나는 불과 비슷하다. 물론 지구의 화산을 청소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다. 그래서 지구의 화산들은 크고 많은 재난을 만들어내나 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슬픈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바오밥 나무의 싹도 뽑아냈다. 이 별에 다시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매일 아침 해오던 모든 일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었고 유리덮개를 씌울 준비를 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안녕. 그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러자 꽃이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린 탓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이 말을 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어린 왕자는 꽃이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아 놀랐다. 어리둥절한 그는 유리도끼를 미처 씌워주지도 못했다. 이토록 침착하고 다정한 꽃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해졌으면 해요. 유리덮개는 그만 치워줘요. 이젠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까지 추위에 약하지는 않아요. 시원한 밤바람이 오히려 내게 더 좋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와 만나려면 애벌레 2-3마리는 참아내야죠. 나비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요?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날 따라와 찾아와 주겠어요. 당신은 멀리 가버릴 텐데 벌레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난 가시가 있거든요. 꽃은 내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 꿈을 대지 마세요. 신경 쓰이니까. 떠나기로 했으면 빨리 가버리라고요. 꽃은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래도 이별하면서 꽃이 자기 본 마음을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왜 이별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털어놓을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별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지? 자, 갑니다. 다음.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그리고 330호 주변을 여행하고 있었다. 야, 별마다 이렇게 호수를 붙여놨네. 그는 일거리를 찾고 새로운 것도 배우기 위해 그 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한 명 살고 있었다.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지만 위험 있어 보이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신하가 한 명 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어린 왕자는 왕들의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 왕에게 모든 사람은 신하였다.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와 보거라. 새로운 신하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해진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앉을 곳을 찾았지만 그 별은 호화로운 흰 담비 모피로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피곤함이 몰려와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전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하품을 금하겠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아니, 하품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전 아주 긴 여행을 했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한가? 그렇다면 하품을 하는 걸 허하노라. 하품하는 사람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구나. 오랜만에 보니 그거 참 신기하구나. 자, 하품을 더 해보거라. 이건 명령이다. 아니, 그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질 않아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자 왕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왕은 언짢은 내색을 보이며 횡설수설했다.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역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전제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꽤 훌륭한 사람이기도 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거역했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앉기를 명하노라.
왕은 흰 담비 모피로 만든 화려한 외투자락을 위엄있게 당기며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혼란스러웠다. 별은 아주 작았다.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폐하, 저 무엇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대답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모든 것. 왕이 아주 짧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요? 왕은 신중한 태도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켰다. 아니, 저 별들을 모두 다스린다고요? 그래, 저 별들 모두. 그는 이 별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군주이기도 했다. 그럼 모든 별들이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내가 명령을 하면 모든 별들은 곧바로 복종을 하지. 난 불복종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왕이 가진 권력에 감탄했다. 만일 자신이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하루에 43번, 아니 72번, 아니 100번, 어쩌면 200번까지도 해지는 걸 볼 수 있을 터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어린 왕자는 떠나온 자신의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졌다. 그는 왕에게 조심스레 부탁했다. 저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내가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명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고 명하거나 바다새로 변하도록 명했는데 그 벽정에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장군과 나 둘 중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겠는가? 그건 폐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권위란 이성의 근거를 두어야 해. 얘가 만약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반란을 일으킬 게야.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게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건 내 명령이 이치에 맞기 때문이지. 아니 그럼 해가 지도록 명령하는 것은요?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꼭 답을 들어야만 하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넌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을 게다. 내가 명령을 내려줄 테니까. 하지만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내가 별들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니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허, 그건 오늘 저녁 7시 40분쯤일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내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는지 알게 될 게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곧바로 해지는 걸 보지 못하게 된 게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조금 지루해졌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떠나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마! 신하를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말거라. 떠나지 않는다면 너를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뭔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 하지만 이 별에는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난 아직 내 왕국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 나는 나이가 아주 많고 마차를 타자니 둘 자리가 없더구나. 그렇다고 걸어다니기엔 너무 힘이 들고. 응? 제가 벌써 다 봤는걸요? 저 건너편에도 아무도 없어요. 어린 왕자는 몸을 숙여 별의 저쪽 편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느냐. 네가 스스로를 훌륭하게 심판해낸다면 너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 아니 스스로를 심판하는 건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별에 있을 필요가 없네요.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구나. 밤이면 소리가 들려.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나 이따금은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거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내게 달려있다. 하지만 사형을 내린 뒤에 반드시 사면해 주어야 한다.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쥐를 살려두어야 하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만 떠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마! 왕이 말했다. 야, 이 왕 참. 재밌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늙은 왕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 명령이 어김없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면요.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죠. 저에게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신 건 어떨까요?
지금이 그 명령을 내리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때인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망설이던 끝에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를 떠났다. 에휴. 그러자 왕이 서둘러 소리쳤다. 너를 대사로 임명하겠노라.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우 정말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아우 이상해. 아우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발길을 옮겼다. 이 톤 갖고 이게 재미난 거보다는 이게 이 왕이 생각하는 이 모습하고, 그지? 어린 왕자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대단한 이견이야 이거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학교에 갈 것을 명하노라. 애들이 내가 애한테 한번 그래봐야지. 뭐라 그럴까? 어? 뭐야? 뭐야?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기억나지? 응?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제 별마다 왕이 있고 이제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있었고. 아! 숭배자가 찾아왔군! 어린 왕자를 발견하자마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외쳤다. 숭배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다른 이들이 모두 자기를 찬양한다고 믿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면 답례를 하기 위해서 쓰는 모자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이 외로워.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했지만 그의 말을 이해한 건 아니었다. 가만 있어봐. 손뼉을 마주쳐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손뼉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벗으면서 겸손하게 인사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모자를 벗으면 다시 답례를 했다. 5분쯤 시간이 지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가 지났다. 그러니까 불 켜지는 것처럼 이러면 모자를 벗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모자를 떨어뜨릴 수 있나요? 하지만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만 들을 뿐이다. 너는 진심으로 나를 숭배하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아니 숭배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숭배한다라는 건 내가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게 옷을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지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란다. 아니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날 숭배해. 날 기쁘게 해주렴. 왜 뮤지컬이니? 좋아요. 전 아저씨를 숭배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조금 으쓱하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이내 그 별을 떠났다. 아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아니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행을 계속했다. 이게 끝이야. 야 어디가? 가면 간다고 박수를 손뼉 한번 쳐봐. 알았어요. 다음 내한테 인정하란 말이야.